비야 비야 오지 마라 대추꽃이 떨어지면 성산보온 시약시들 시집 못 가 눈물 난다. 비바람을 견딘 대추꽃이 귀한 보물을 맺었습니다. 오늘 여기를 딸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괜히 다치십니다. 대추가 이렇게 큰데.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은 법이죠. 조심해. 어머니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사다리를 타야 대추가 굵어갖고 그냥 대추 따는 맛이 난다니까는요. 청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장모님의 마음. 사위도 모를 리 없습니다. 계란 팔아요. 이게 접니다. 이게 제 아들 하울이. 아기 농부 하울이도 대추 따라왔습니다. 손으로 들고 가겠거니 했는데 어느새 입에 다 넣고 있네. 하울아 큰 거 줘. 잘했어. 너무 잘하네. 농부 아들 아니랄까봐 그냥 벌써부터 연습하는 거야? 수확보다 더 큰 기쁨. 왕대추. 귀농을 하니 가족이 늘고 시골에 오니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탐스럽게 익어가는 대추, 그 이름 행복입니다.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자락의 한 대추 농가. 바닥에 많이 떨어졌네.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냥 다 떨어진 줄 알았더니. 여기 사다리 있는 데서부터 일로 나와야 될걸? 네. 우선 바닥에 있는 거부터 좀. 지난밤 반갑지 않은 손님 태풍이 다녀갔습니다. 흔적도 요란하게 남겼네요.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생대추로 판매하는 게 수익이 많이 남으니까 욕심을 버려야지. 시골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막 욕심 부릴 생각도 없고 그냥 마음은 아파요. 근데 떨어진 대추는 말려서 판매하는데요. 벌레가 꼬이기 때문에 빨리 줍지 않으면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귀농 첫 해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땐 떨어진 거를 주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 도와주시러 장모님이 오셨는데 너무 아까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건조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버린 양이 엄청 되죠. 한숨 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손해를 더 볼지 덜 볼지는 농부의 부지런함에 달려있죠. 그래도 아들이 대견하네. 처음에는 어떻게 와서 농사 지으려고 하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대견하고 기특하고.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던데 올해가 딱 대추 농사 3년 차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열과 실금이 좀 같잖아요. 이제 수확철이 되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 여기 되게 파랗고 덜 익었지만 당도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거든요. 근데 비가 내리거나 이제 이슬이 축축하게 내리게 되면 이 당분 때문에 이게 갈라지게 돼요. 이거는 이제 열가가 진행된 상태라 요 사이사이가 이제 곰팡이가 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말리기에도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버려지게 되거든요. 대추는 다른 작물보다 손이 덜 간다 하여 건달 농사라더니 아들이 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대추 같은 건 안 따오셨죠? 네, 올해가 처음이에요. 대추 농사만큼은 아들이 선배네요. 따보니까 어때요? 응? 재밌어. 난 일하는 게 재밌어. 저희 어머니가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왜? 받은 사랑을 제가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많은 걸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배려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양보하시고 이런 거.
가족을 위해서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희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그게 좀 이렇게 자식으로서 보답을 잘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꼭 다음 생에는 어머니가 제 딸로 태어나서 제가 그렇게 이 보답을 좀 그렇게까지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죠. 아이고 난 우리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할 줄 몰라요. 이게 표현을 못할 뿐이지. 대추 딸만 한데 와서 아들한테 그런 기특한 얘기도 다 듣고. 가을이 아빠 대견하구만. 다 크기는 컸는데 아직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 부모님의 내리사랑만큼 조건 없는 사랑이 또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희성 씨 곁엔 어머니가 있습니다. 오해 깊던 형과 동생도 농부가 되겠다는 희성 씨에게 큰 힘을 실어줬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들. 어느덧 희성 씨도 아들에서 아빠가 됐습니다. 아들 안 줘. 부모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아들을 낳고서야 깨닫고 있죠. 없어가지고 그냥 내리고 나왔어요. 그 할머니 만난 거예요. 사실 하울이를 만나기까진 오랜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내려올 때는 결혼 한 8년이 지났었는데 저희가 난임 판정을 받았어요. 요새 젊은 부부층이 난임 판정이 많은데 대추 농사를 첫 해 짓고 다 수확이 끝났을 때 아내가 이제 몸이 좀 변해졌어요. 예전에 몸이 차갑고 그랬는데 몸도 따뜻해지고 이래서 그때 하울이가 생겼어요. 농도가 맞을지 모르. 10년 가까이 해외에 거주했던 부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우니까 들어가자. 허리 손 차갑다. 시골에 오면 혹시나 아이가 생기지 않을까 살짝 기대도 했는데요. 첫 수확을 끝내자마자 꿈이 이루어졌고 지금 아내의 뱃속엔 하울이 동생도 자라고 있답니다. 집에 들어가. 추워. 아빠. 귀농은 최고의 선택이었죠. 또다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려면 제가 했던 그런 경력이 그런 쪽이기 때문에 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농업계 대학을 나와서 10몇 년 전쯤에 견학을 많이 다녀서 귀농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좀 하게 됐고 여행 가이드로 한국 기업의 현지 건설사 직원으로 낯선 타국 요르단에서 나름 탄탄한 길을 걷고 있던 두 사람. 우연히 같은 아파트에서 아랫집 남자와 윗집 여자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고 연고도 없는 시골에서 귀농이라는 낯선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고 나서 막연하게 50세 전후로 해서 내가 귀농을 할 수 있겠다. 남편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0년 정도 빨라졌죠. 오늘 여기를 딸 거예요. 위에 있는 거는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세요. 괜히 다치시니까. 한창 바쁜 수학 시기. 오늘은 동생 희영 씨와 장모님이 특별 일꾼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따지 말라고. 이런 거 따지 말라고. 야중에는 대추가 이렇게 큰데 봐봐 이게. 그렇게 조심하시라 일렀건만 소용이 없습니다. 조심해. 엄마 조심해. 어머니 그거 하지 마시라니까. 내가 안 그래도 얘기를 했는데 큰 거 안 따면 재미없다고. 저랑 제 동생하고 뒤따라가면서 사다리에서 할 거예요. 사다리를 타야 대추가 굵어갖고 그냥 대추 따는 맛이 난다니까는요. 근데 사이가 못하게 했지. 사이가 못하게 해도 나 따야 돼. 재미없어서 안 돼. 굵은 대추만 골랐다는 재미. 그 마음만은 사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튼실하게 자란 열매를 볼 때마다 새어나오는 감탄은 막을 수 없죠. 이게 대추라는 게 참 신기해. 한 나무에서도
큰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오고 요만한 것도 나오고 요만한 것도 나오고. 이 대추가 정부우세성, 모든 과수는 그렇지만 정부우세성이라 위쪽으로 갈수록 대추가 굵어서 따는 맛은 위에가 더 좋아요. 보온 대추는 사이즈별로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정도는 12,000원, 요거는 2만원, 이 정도는 생산자가 정하는 그 가격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보면은 제 엄지손가락 한 2개 정도 합친 거. 그러니까 보통 대추 농사를 지면 이게 수확량이 우선 중요한데, 수확량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과실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는 이런 그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전 아직 3년 차라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올해랑 3년치의 영농일지를 바탕으로 정말 작지만 농가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강수농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예요. 경험 부족인 초보에게도 이렇게 큰 과실을 선물해주니 농부는 나무가 참 고맙습니다. 깜짝 손님이 찾아왔네요. 아이고 형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집안일이요. 올해 초 고향에 돌아온 이웃 형님. 뭘 해야 할지 고민만 잔뜩 하고 있는 예비 농부입니다. 야, 계란이다요. 야, 이걸 날 주면 되냐? 아,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분인데 팔아야지. 이제 좀 농민이 되시는 것 같네. 팔아야지. 옛날에는 큰 것만 드시더니. 언제 그랬어? 그럼 내가 그럼 조그만 거 드릴게. 드셔보세요. 오, 달어. 달기만 해요? 맛있고. 맛있고, 그리고 끝내준다, 야. 농사 잘 졌네. 형님은 저보다 훨씬 더 잘 지으실 거야. 맨 처음에 갖고 저 친구도 뭐 작물 선택하기가 힘들겠죠. 아무도 모르는데 와갖고 이렇게 대추농사 짓는다는 게 그 쉽지가 않아요. 연고도 없는 낯선 곳이었지만 말도 안 통하는 외국에서도 버텼기에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오늘 따신 거예요? 이게 지금 7콘티니까 140kg 정도 됩니다. 귀농 전 2주 동안 실습 교육을 받았던 보은의 대추 농가. 특산품이 뚜렷한 지역으로 가고 싶었던 희성 씨에게 보은과 대추는 안성맞춤이었죠. 수확한 대추는 크기별로 선별한 후 저온 저장고에 보관해 후숙을 시킵니다. 자동 선별기가 있지만 눈이 바쁜 이유는 따로 있죠. 우선 이렇게 실금이나 아니면 약간 수분이 부족해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거, 그리고 너무 색깔이 한 50% 정도 미만 변한 거, 이 정도 기준으로 이런 거는 건대추용으로 저희가 다 빼요. 그리고 좋은 상품만 생대추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합니다. 까다로운 눈을 통과한 질 좋은 생대추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상자에 담깁니다. 농부에게 기계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겪어보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이거를 다시 트럭에 다시 싣고 다시 또 남의 집 그 빌리는 창고 가가지고 거기에 다 내리고 거기에 있는 건조기에 다시 넣고 이렇게 하느라 그분들 막 주무시는데 막 밤 막 12시 막 이럴 때 그걸 했어야 되니까 그분들 주무시는데 피해드리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그 늦은 밤에 우리는 그걸 하려니까 이제 둘 다 좀 피곤해가지고 좀 날카롭고 예민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있으니까 좀 빨리 할 수 있어서 그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별기 하나로 시작한 농사.
늦은 밤, 불 들어오는 하우스도 없이 집 앞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건조기를 끝으로 대추 농사의 필수 장비를 갖추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연간 고객이 28mm 14명. 28kg 나가야 되잖아. 부부는 일부 고객으로부터 투자 형식으로 돈을 받아 농사를 짓고 30mm 몇 그 킬로? 금액만큼 대출을 보냅니다. 아내가 우선 블로그 활동을 한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살 때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온 내려와서 귀농해서 블로그 이름만 약간 바꿔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이제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또 연간 고객하고 평생 고객분들이 이제 주변에서 입소문을 내주시는 거죠. 3년 차가 되면서 일반 고객도 많이 늘었지만 초보 농부의 가능성을 믿어준 분들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이건 저희 하울농장 생대추 대추 설명서예요. 그래서 이거는 후숙은 됐지만 고객님들께서 댁에서 드실 때 냉장고에서 우선은 냉장고에 집어넣고 드실 정도만 꺼내놓고 이렇게 드시라고 가장 맛있게 드시는 법을 적어놓습니다. 감사한 마음이 올해도 잘 전해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택배 포장이 한창인 하우스 옆에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농자재가 쌓여있는 평범한 창고지만 곳곳에 가정집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바로 희성 씨 부부가 보은에서 처음 살던 집입니다. 여기 집 주인분께서 젊은 사람이 귀농을 했는데 뭐 자기가 여기 고향 출신이지만 여기 내려올 생각이 아직까지 없어서 나중에 그분들께서 내려오실 때까지 그냥 무상으로 잘 사용해라 라고 이렇게 해서 요즘 동네 분들한테 저는 호의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창고가 그냥 허름한 컨테이너실이지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장소고. 아내 세봄 씨를 당황하게 했던 좁고 허름한 집. 어느 곳 하나 부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좌충우돌이었던 귀농 초기 추억도 그대로입니다. 남편이 이제 자고 있는데 옷 벗고 이제 자고 있는데 남편이랑 약속을 했다고 이렇게 막 들어오겠다고 막 하셔가지고 남편 부랴부랴 옷 입고 와서 왜 자기 일 안 도와주냐고 그러면서 네 그렇게 쳐다보셨던 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전화로 뭐 이렇게 있냐 뭐 이렇게 만나자 그런 약속보다는 이제 집 밖에서 네 이성아 이성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남편을 불렀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은 여전히 익숙하지 않지만 조급해하지도 않습니다. 부부에겐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이 정도 붙이거나 아니면 그렇지. 여기만 붙이거나 해도 될 거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붙이고 그리고 여기 뒷면에서 뒷면은 다 바꿔야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크기 요즘 똑같이 해서 부부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거 그 뭐지? 농가 소득을 높여줄 미래 효자 상품이죠. 창업 성공 패키지 중에 하나인 청년 창업 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70%고 저희 자부담이 30%로 해서 대추잎을 활용해서 여성 청결제를 개발을 했거든요. 갖고 있는 그동안 별 생각 없이 버렸던 이 대추잎. 사이즈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바꾸려고 잎에도 하고 대추에 렌즈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는 말을 듣고 제품 그러고 개발을 나서 그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을 이 단상자 하는 쪽에 혼자였다면 이렇게 엄두도 안 해가지고 났겠지만 넘기는 게 정부의 생각보다 창업 교육을 통해 한 단계씩 나아갈 수 있었죠. 이게 농사만 짓다가는 대부분 농업인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근데 여기 교육을 받고 나서는 다양한 저희가 70명이 한 기수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하고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설렙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출근을 합니다. 때마침 시제품 두 번째에도 이제 교수님한테 컨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또 저게 코칭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가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 상환학교는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경기도 안산, 충남, 천안 등 전국 5곳에 세워져 있죠. 제조 판매업 등록을 이제 신청을 했는데 상표권 출원 서류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지금 하셨네요. 예예. 출원을 하게 제품을 개발하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것은 물론 판로 개척에 필요한 전략도 함께 고민해 줍니다. 청사에서도 전담 교수 제도가 있어 꼭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죠. 제가 좀 그 SNS 쪽을 잘 몰라서 혹시 교수님께서 SNS에서 제일 좀 각광받는 쪽이 아무래도 그 동영상 쪽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제품의 컨셉이나 타겟에 잘 맞게끔 해서 향후 우리 제품을 어떻게 발전해 나가겠다는 그 제품에 대한 확장성 쪽을 위주로 해서 좀 그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귀농 회사가 이제 희성 씨의 제품은 출시 직전 단계. 기대만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천연 그 대추 농사를 직접 재배를 하시고 우리 제품이 그런 직접 농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원료를 직접 이용해서 상품화한다는 것에 차별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 제품에 대한 그 충분한 성공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입은 생활은 가능하신가 이제 걱정했는데 그래도 잘 되시나 봐요. 아니 원래 기존에 그 나무 심겨져 있는 거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확은 되는데 그래도 잘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근데 물량만 좀 많았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한 3가지를 잘못해갖고 폭염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폭염도 그렇고 또 가뭄도 그렇고 태풍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원래 처음에 사업하면은 그렇게 잘 안 되게 그 주변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더라고요. 박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얘네들은 어쨌든 최신 트렌드를 컨트롤하고 들어오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데 얘네들 금방 나와. 뽑아놓고서 다 완벽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느낌상 50%도 안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 뽑는 게 정말 힘들구나. 잘 쓰는 것도 힘들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두 분 다 열심히 해서 저도 되게 빨리 열심히 대수 수학부터 하고 일단 저희 3명이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면서 하는 얘기들이 서로에게 다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누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 출근할 때마다 이 두 분과의 만남이 기대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막간을 이용해 영어 교구를 개발 중인 동기의 제품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가 지아예요. 그래서 이름을 넣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진짜 노력하셨네 정말. 길게 하자면 뭐 5개까지 이렇게 작동되는 겁니다. 야 멋지다. 네. 저는 이렇게 농업과 연관된 분야인데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사업을 하시고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반대로 농사는 완전 남의 세상 얘기였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다른 사람 아이템을 보고 와 저런 것도 돈이 되고 나중에 저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다른 시장을 보니까 좀 눈이 넓어지는 걸 좀 느껴요. 사실 이거 만들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대표들한테도 물어보고 업체 어떻게 선정했냐. 그렇게 종합하다 보니까 감 잡게 되고 큰 것 같아요. 좀 틀려질 거예요. 동료의 발전된 모습은 자극이 됩니다. 농사와 병행하느라 뒤처진 만큼 숨가쁘게 달려가야 하죠. 본인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곳은 그동안 청년창업사관학교를 거쳐간 졸업생들의 제품이 전시된 곳입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 교육생 중에 제가 8기면 7기 선배님들 중에 1등한 제품입니다. 이게 그 바다에서 쓰는 뭐 쭈꾸미를 잡거나 낙지를 잡을 때 사출 성형으로 해갖고 이건 웬만해선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넓은 범위에서 보면 어업이지만 이게 농어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정말 정부 지원금을 가지고 농가 소득 외에 창업을 해서 이런 쏠쏠한 매출을 올릴 수가 있죠. 자신의 제품도 좋은 평가를 받고 이곳에 전시될 수 있게 의지를 새롭게 다집니다. 그 시각 남은 가족들은 모처럼 읍내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게 읍내를 많이 나오진 않으시나 봐요? 한 달에 한 번. 이제 폐렴약 타러 한 달에 한 번씩 나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불편한 시골이라 읍내에 나오는 일이 쉽지는 않은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미용실입니다. 하울아 머리카락 자를 거예요. 하울이 잘할 수 있지요? 파이팅. 가만히 있길 싫어하는 하울이 잘할 수 있을까요? 하울이 이거 먹을까? 혹시 빼줘 머리. 이거 먹을까? 응. 이거 먹자. 엄마 이거 줄게. 괜찮아? 안 아파. 아유 간질간질. 괜찮아. 간질간질. 간질간질. 오 간질간질. 그지? 간질간질이지. 하울이 머리카락 자르는데 어른 3명이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도 만만치 않네요. 이발기 소리가 멈추고 나서야 울음을 뚝 그칩니다. 조용해진 하울이는 시어머니 손에 맡겨두고 세봄 씨도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뱃속에 아기가 자랄수록 외출하기 더 힘들어질 테니 미리 짧게 다듬기로 합니다. 머리하러는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3개월은 넘은 것 같은데. 엄마 세봄 씨가 머리를 손질하는 동안 할머니 껌딱지 하울이 얌전히 기다립니다. 세봄 씨와 하울이 단둘이었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미용실 나들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시어머니의 존재감이 이렇게 큽니다. 집에 하울이 아빠도 없으니 오랜만에 외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짬뽕 먹을게요. 메뉴는 짜장면과 짬뽕. 배달도 잘 안 되는 외진 시골에 살다 보니 좋아하지도 않던 중국 음식이 가끔씩 당깁니다. 하울아 밥 먹자. 하울아 좀만 기다려. 할머니는 먹성 좋은 손주 먼저 챙깁니다. 김치도 잘 먹고 대추도 잘 먹는 하울이. 그동안 세봄 씨는 부지런히 식사를 합니다. 얼른 바통 터치를 해야 시어머니도 식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울이의 배를 채워주고 나서야 퉁퉁 불어버린 짜장면을 먹는 할머니. 내리사랑은 자식을 넘어 손주에게도 닿습니다. 다음 날 일찌감치 오전 수확을 끝낸 희성 씨가 건조기 앞에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주변 지인한테 좀 물어봤는데 다 틀려요, 건조하는 방법.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냥 제가 2년 동안 저기 수동 옛날 거 해본 결과 그 경험하고 요거 좀 말려본 경험하고 해보니까 딱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어? 실컷 말린 대추에 물을 뿌리네요? 이렇게 물을 왜 뿌리시는 거예요? 아, 이게 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물을 이렇게 한번 뿌려주고 다시 건조기에 들어가면 깔이 되게 되게 이쁘게 됩니다. 그래서 깔을 내기 위한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 수분을 좀 재공급을 해서 다시 한번 속 안까지 잘 건조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농부가 100명이라면 농사 짓는 방법도 100가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쫓아가야 할 정답은 없습니다. 희성 씨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죠. 이 건조기를 밤새 틀어놓고 하우스는 닫고 갔더니 안에 습이 차서 쓱 훑어보기만 해도 뭘 해야 하는지 아는 3년차 농부. 짧다 하면 짧고 길다 하면 긴 시간이지만 허투루 보내진 않은 모양입니다. 일할 채비를 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희성 씨. 아, 저기 동네 친한 형님이 감 따신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대추 따고 있지만 여기 건조기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돼갖고 좀 시간이 남아서 감 따는 거 좀 도와드리려고.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대추밭에 놀러온 태섭이 형님네 집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농사는 뭐든지 힘들다 투덜대던 형님인데 잘하고 있을까요? 나무를 꺾어야 돼. 바짝 하지 말고 그냥 팍 밀어. 대추 따는 데는 선수지만 감은 따본 적 없는 희성 씨. 사이로 밀어갖고 나무를 꺾어 나무를. 못 따. 형님이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안 들어갔나? 시범을 보여줘봐요 그럼. 하면 되지고. 아니 화를 내지 말고. 과연 형님의 실력은? 뭘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저요. 아유 바뀌나요 그냥. 떨어지는 거 못 받아. 아니 내가 따르면. 기회는 다시 희성 씨에게로. 금세 방법이 터득했는지 이번엔 수월하게 감을 따냅니다. 처음 해봤는데 재밌네 이거. 내가 볼 때 내가 형님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왠지 자존심 상하는 형님. 아이 잘해요 형님이. 나이는 한참 어려도 농사는 선배이니 실력 차이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태섭 형님과의 인연은 깊습니다. 농사 첫 해 부부에게 건조기와 창고를 빌려주신 분이 바로 태섭 형님네 부모님이죠. 커피 끓일지도 몰라. 안 불어. 얼마나 대중을 해야 되는지. 아유 맛있어요 그래도. 대추 따오나? 지금 엄마 따고 계시고. 야, 너 엄마가 대추 땄네. 너 농땡이 피우냐? 나 요즘 거 따고 왔는데. 연고 없는 마을에 이렇게 허물없이 지내는 이웃이 생겼다는 것. 귀농인에겐 이만한 복도 없습니다. 저희 저쪽 집에 살 때 텃밭 때문에 오셨다가 아유 젊은 사람이 왜 농사하라고 왜 여기를 왔냐고 농사 힘든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 정이 나중에 이렇게 텃밭에 뭐 깨를 터시거나 아니면 뭐 고추 따시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외출 나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태섭이 형이 감 준다는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
몇 개만 가져갈게요. 아이고 됐어. 아유. 야, 다 먹을 사람도 없어. 아이고 우리도 남어. 아니 형네는. 아 이거 갖고 와. 야, 싫어요. 아이고. 너 나 불러 안 불러? 안 볼 거요. 안 볼 거요. 갖고 가. 됐어. 그냥 10개만 줘. 많은 게 가져가서 저기 둘이 그리고 그 뭐 할머니 좀 예. 드리고 어머니 밭에 걸랑 드려. 예. 좀 덜 됐어. 대출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야 이거 됐어. 이 박스를 하나 가지고 하나 안 가져오려면 가주지 마. 대출을 이렇게 한 박스 갖고. 응, 안 가져오려면 일로 하나 안 가져오려면 가주지 마. 아유 알았어요. 이만큼 모르겠는데. 하는 거 봐서요. 잘해준다면 데려가고 못해준다면 데려가지 마. 알았어요. 어이 가요. 열심히 해. 젊은 사람 치고는 참 열심히 해요. 사람도 좋고. 따준 거보다 딴 게 받은 게 많은데.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이 더 큰 시골. 왜 어머니 안에 계시나? 모르겠네요. 감 좀 나눠드려야 되는데. 안에 계실 것 같아요. 이쪽에 안 계셔요. 어디 봐, 이 방감이야? 잠깐만. 아까 이거 따고 엄마 드리라고 한 게 있는데 여기 있다 여기. 홍시? 하울이지, 하울. 나 하울. 하울아 감 먹어볼까? 감? 쭉. 다 먹어봐. 어때? 안 됐지? 맛이 어때? 맛있어? 맛은 있는데 뭐가 관심 있어? 집에서 먹어. 춥다 바람 불어. 아이고 감사해요. 오늘 저녁은 술 좋아하는 친한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모처럼 집이 시끌벅적해지겠는데요. 왜 그러냐?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귀농 초기 남편의 잦은 술자리로 다투는 일이 많았던 부부. 장어스 일로 와. 동네 어르신들이 부르면 시도 때도 없이 달려나가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이렇게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는 걸 아내도 모르지 않습니다. 바람 많이 들어오고 그 집도 집다운 집도 아니야. 거의 텐트나 가까워. 그런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런 집에서 내가 여기 보은에 이 귀농을 시작을 했다고. 근데 나는 그 집이 너무 좋아.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이 여기 뭐 먹고 살라고 들어와. 왜냐면 먹고 살기가 너무 빠듯해. 젊은 사람들이 애 키우면서 먹고 살기에는 시골 너무 힘들어. 친구 희소이가 저한테 엄청 구박을 많이 했었어요. 아 구박은 무슨 구박이요. 근데 지금은 동생이 나한테 구박을 하잖아. 그게 뭔 구박이에요. 똑같네 그럼. 그렇지. 똑같네. 구박 엄청 해. 형님은 구박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조언을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겨. 옛날에 조언을 받았던 겨. 요즘처럼 다 같이 바쁜 때 쉬어가야 할 저녁 시간. 선뜻 놀러와준 이웃들이 고맙습니다. 그걸 내가 포기했을 때. 그래도 이렇게 술자리를 가지면서 서로가 가졌던 또 서로가 느꼈던 이런 경험이나 이런 거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 나름대로의 그 힐링의 시간이고 또 다른 걸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다음 날 희성 씨가 3년 동안 써온 소중한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주로 뭐 어떤 내용 쓰는 거예요? 뭐 어느 교육에 참관했다. 진짜 하루에 어떤 걸 했는지 일기 쓰듯이 다 썼고요. 작년부터는 그냥 이게 읽기가 너무 서술형으로 돼 있어서 불편해갖고 그냥 요점망이나 뭐 관수면 관수, 방제면 방제 뭐 이렇게 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하는데 뭐 작용 기구가 좀 틀려야 되고 이런 거 중요한 포인트만 좀 적어서. 워낙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농사. 이렇게 적어두지 않으면 작년 이맘때 뭘 했는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할 때는 날씨에 별로 관심을 안 가졌거든요. 뭐 내일 뭐 예보가 뭐 비 오면은 그냥 뭐 우산 챙겼다가 만약에 없으면 그냥 길거리에서 사고 이랬는데, 이 농사는 한 해 농사가 좌우되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날씨에 되게 민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9시 뉴스를 할 때 메인 뉴스는 안 보더라도 날씨 편은 꼭 보려고 하는 편입니다. 희성 씨의 영농일지에는 이유 있는 비밀도 숨겨져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아랍어가 써 있어요. 이 아랍어로 쓴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랍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려도 아, 이렇게 대한 설명만 들었구나. 뭐 누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고. 왜냐면 괜히 이렇게 알려드렸다가 아, 그 사람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만의 그냥 뭐 암호 뭐 이런 걸로 적어놓은 것도 있고. 농부로 살았던 3년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년이지만 나중에 10년, 20년 됐을 땐 정말 그게 저의 대추 농사의 이제 전집이 되는 거죠. 올해 대추 농사는 잘 됐는지 확인해 볼 시간.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아예 저 올해 수확한 대추 한번 당도 좀 해보려고요. 농사 첫 해. 과일처럼 먹는 생대추는 당도가 높을수록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농장 대추는 얼마나 달까 궁금했던 부부는 농사 첫 해에 당도 측정기를 샀습니다. 이거 엄청 빠야 되겠는데? 성적표 받기도 꽤 힘드네요. 사과는 이제 그 짜면은 바로 되던데 대추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과육이 너무 딱딱하고. 근데 그때 이제 비교를 했었어요. 사과는 한 14, 15 정도 나왔었고 대추가 29.2인가 그 정도 나왔어요. 0점을 잡기 위해서 물로 해보는 겁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결과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희성 씨. 네, 이제 0입니다. 물 100g에 녹아있는 당분을 수치로 표현한 것이 브릭스인데요. 흔히 과수 농가에서는 과일의 단 정도를 이야기할 때 쓰는 용어죠. 과육이 단단해 즙으로 만드는 것부터가 일인 대추. 고생한 만큼 당도가 잘 나와줄까요? (28.9가) 나오네요 지금. 혹시 몰라갖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긴 아무래도 아쉽죠. 기도해. 농사를 잘 못했나 봐. 두 번째 측정 결과는? 29점이네. 근데 수치가 저희는 그래도 기대치가 있잖아요. 한 30 정도는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0.8%가 떨어져갖고 그 0.8%만큼의 약간의 실망감이 있습니다. 새로 만든 즙으로 다시 한번 도전. 30브릭은 넘어야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앞에 자리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옆자리 바뀌어야 되는데. 예스! 이거 만족스러우세요 이제? 네, 이제 만족스러워요. 아, 제 마지노선이 딱 30이었는데 이제 31.3이 나왔습니다. 네, 30 넘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1.3%는 저의 집념이고 30%는 와이프의 사랑이고. 네, 그래서 우리 대추가 31.3%의 비공인 이제 브릭스 측정을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포장해 놓은 건대추입니다.
보은 대추 축제에서 판매할 물건들이죠. 어떻게 아침에 기분이 어떠세요? 중요한 날인데. 뭐 기대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안 팔리면 어떻게 될까 걱정도 되고. 아유. 그래서 어제 잠을 설쳤어요. 날씨 때문에 예정보다 늦어진 수확. 지금쯤이면 축제 장터에만 전념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었는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대추도 따야 하고 장사도 잘해야 하고 머릿속이 바쁩니다. 엄마 갔다 올게.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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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초기라 농사일을 거의 돕지 못했던 세봄 씨도 오늘은 한 몫을 해야 합니다. 대추 한가득 실은 트럭, 완판의 꿈을 안고 출발합니다. 한 해 농사의 진짜 결실, 불티나는 판매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열흘 동안 이어지는 보은 대추 축제. 농민들은 대추를 비롯해 보은에서 자란 다양한 농산물을 들고 장터에 나옵니다. 작년엔 89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 약 93억 원의 높은 판매액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시식이야. 농민들이 축제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나온 양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건대축까지 포함하면 300kg 넘을 것 같은데? 하루 만에 다 판매할 수는 있을지 걱정되는 양인데요. 저도 싫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생겨서 너무 많이 갖고 왔네. 축제 기간 동안 며칠 더 장터에 나올 수 있으니 오늘만 날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판매보다 더 중요한 건 저희 보은에서 농사 잘 짓고 있어요 라고 잠재 고객들에게 알리는 일이죠. 선물로 받으면? 네, 선물이에요. 사과 같죠? 어머, 이거 직접 농사하신 거예요? 네. 어머, 이렇게 큰 게 나와요? 네, 저희는 나와요. 역시 달걀만한 대추가 1등 공신이네요.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부부가 애타게 기다리는 첫 손님은 어디 있을까요? 비공식이지만 31.3브릭스를 기록한 희성 씨네 대추. 과연 사람들의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게시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첫 게시 하셨네요? 예, 게시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예, 저도 총각 때 이런 거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애가 생기고 이제 둘째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이거. 너무 뿌듯하네. 이거 드셔보세요. 드셔보십시오. 적극적인 남편에 비해 아직 입이 덜 풀린 아내. 달걀이요. 게다가 옆집 대추는 날개도 치듯 팔려나갑니다. 근데 옆에서 너무 장사를 잘하시네요. 네, 와이프가 그래서 기가 죽어서 지금 못해요. 실제로 그러세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말이 안 나와요? 원래 잘 못하기도 하고요. 제 엄마 오면 이제 역전될 거예요. 세봄 씨가 기다린 구원투수 친정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희성 씨도 장모님을 목 빠지게 기다렸죠. 그 형님네가 회사 직원들 데리고 와갖고 지금 대추를 수확을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장모님도 계시고 이제 아내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아까부터 마음은 몸은 여기 있었는데 마음은 대추밭에 가 있어갖고 안전사고 나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장모님 오시자마자 바로 가는 거예요. 엄청 좋네요. 이런 거는 몇 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언니들 맛봐봐. 맛있다고. 아이고, 되게 맛있어요. 아삭아삭하니 멀미도 않고 좋아. 네. 친정어머니는 베테랑 판매원입니다. 백화점과 장터에서 오랜 시간 경력을 쌓으셨죠. 세게. 맛이 좋았어요. 여기 샀습니다. 이거 많이 샀어요. 여봐. 많이 샀어요. 맛있었어. 어디 있어? 한꺼번에 많이 사가시네. 네네네네.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시고 안 사시는 분들은 맛만 보시고. 싸놔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싸놓은 게. 이게 프로 아마추어 차이. 엄마 이리 오셔봐. 이거 좀 섞어보시고 가서. 진짜 맛있어. 손님 눈을 보면은 이제 어느 상품을 살까 눈이 거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제 보내야지. 휙 지나가는 사람은 있어. 그냥 아 저 사람이 먹고 갈 것이다. 그냥 갈 것이다. 살 것이다. 이거는 거의 알아요. 한 80%, 90%. 대추밭도 막바지 수확이 한창입니다. 동생을 돕기 위해 주말도 반납한 형 희준 씨. 바쁜 수확철에 축제까지 겹쳐 걱정이 많았는데 역시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가족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서 저희 직원들도 흔쾌히 와서 도와주겠다 그래서 왔습니다. 과연 흔쾌히 따라 나선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서도 못 해봤던 경험이 꽤 재밌습니다. 저는 대추가 나무에서 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제가 본 거는 거의 다 뭐 마른 대추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크지도 크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있었다가 좀 많은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이제 저 팀하고 만날 거라고 가운데에서. 근데 그럼 여기다가 이제 딴 거를 넣을 거 아니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슬 맞으니까 요 안쪽으로만 넣어줘.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서 씻고 행사장으로 와. 다시 찾은 축제 현장. 오후가 되니 장터는 더욱 활력이 넘칩니다. 이거는 많이 건대추는 4만 원. 따보니까 이것만. 이거는 4만 원. 이건 4만 원. 이거 22,000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시고 좀 많이 팔렸어요? 그쵸. 당연히 편하지. 한결 밝아진 세봄 씨의 표정. 밭에 갔던 희성 씨도 돌아와 힘을 더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가을농장입니다. 오늘 판매 목표치는 어느 정도예요? 한 200만 원? 150에서 200만 원? 근데 달성이 될래나 모르겠네. 많이 벌면 좋겠지만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홍보 수단인 거고 또 이렇게 2년이 돼서 내년에는 저희가 건네준 명함으로 전화를 주세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직거래를 뚫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됩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아니요. 우리 그 10만 원씩. 아, 우리는 일도 하고 이거 사가기도 하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요. 진단 키트 나오면 내가 살게. 하우스 안 건드렸지? 진짜 하우스 거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니,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 못 봤어요. 아, 이 사이즈 먹으면 안 되잖아. 우리 이거 아까워서 못 먹었는데. 지금은 손님이니까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귀한 주말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좋은 경험으로 기억됐으면 합니다. 내년부터 아니, 내년에 얘가 우리 회사에 있을지가 몰라. 저희 농장 때문에 회사 그만두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갈게요.
좀 소중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의 소중함과 농업인의 이 고충과 여러 가지 합쳐요.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긴 하루가 가고 장터도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한 150에서 200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달성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땀 흘린 결실입니다. 이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보람되고 또 같이 고생한 가족들한테 너무 감사하죠. 혼자였다면 못했을 많은 일들. 가보겠습니다. 조건 없이 도와주는 가족이 있기에 농부의 길을 계속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도 농업을 포기하지 않는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로서 스스로를 다잡는 신념입니다. 정말 땀 흘리는 그 소중함이 어떤 것인지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가장이 되는 그냥 소소한 꿈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기쁨을 알 수 있어서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서 농부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